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특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 최진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흔히 양악수술로 알고 계시는 특교정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교정 수술이라는 것은 위턱과 아래턱의 발육이 조화롭지 못해서 골격적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는 위턱의 윗니가 아랫니를 살짝 덮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턱이 유난히 발달해서 아래턱이 앞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래턱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뒤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골격적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미약할 때는 치과 교정 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턱관계를 맞춰주고 이를 교합관계를 회복해주는 것이 특교정 수술이다. 그럼 어떤 때 이러한 골격적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느냐? 대부분은 사춘기 시에 턱의 발달이 아주 왕성한데, 이러한 경향이 가족력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모님 중에 주걱턱이 있으면 자식도 주걱턱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구순 구결이라든지 다양한 증후군에 의해서도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교정 수술과 안면윤곽 수술을 많은 분이 혼돈하고 계신데,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특교정 수술이라는 것은 윗턱과 아래턱의 위치관계가 잘못되어서 교합이 정상적이지 못한 이러한 경우에 부정교합을 해소한다든지 해서 치아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한 수술이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치아가 있는 부분에 뼈의 위치 이동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턱을 잘라서 위턱의 위치를 이동시키면 치아의 위치도 변하게 됩니다. 아래턱을 집어넣게 되면 아래이의 위치가 변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특교정 수술이 되고, 안면윤곽 수술은 얼굴에 돌출이나 함몰된 부위를 절골하거나, 아니면 얼굴이 꺼져 보인다, 그러면 보형물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얼굴 윤곽을 만들어주기 위한 수술이 안면윤곽 수술이다. 그래서 안면윤곽 수술을 할 때는 치아의 위치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대뼈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치아의 위치 이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각이 심해서 사각턱 수술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각턱 수술을 한다고 해서 치아의 위치 이동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치아의 위치 이동이 없으면 안면윤곽 수술이고, 수술을 통해서 치아의 위치 이동이 있는 경우에 특교정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에게서 특교정 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악후퇴증이라고 해서 아래턱이 뒤로 들어가는 경우, 아래턱이 앞으로 나온 경우, 또 환자분이 입을 다물었을 때 윗니와 아랫니가 맞닿지 않고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든지, 흔히 안면 비대칭이라고 해서 얼굴이 삐뚤 경우를 대표적인 특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악후퇴증이 되겠습니다. 하악이라는 것은 아래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악후퇴증은 아래턱이 정상적인 위치 관계가 아니라 뒤로 들어간 경우를 하악후퇴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하악후퇴증은 인종적으로는 서양인에서 훨씬 더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흔치 않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 하악전돌이 되겠습니다. 하악전돌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흔히 주걱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동양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개교증인데요. 개교증이라는 것은 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윗니가 아랫니를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환자가 입을 다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니가 떠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가 떠 있는 경우가 개교증이다. 다음이 안면 비대칭이 되겠습니다. 안면 비대칭이라는 것은 턱끝의 가운데가 정상적으로는 얼굴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환자에 따라서는 턱끝이 얼굴 가운데 있지 않고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를 안면 비대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환자에게서 턱교정 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턱교정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수술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에 오시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문진과 병력 청취를 해서 이러한 환자가 수술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있는 전신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특히 얼마나 나왔는지, 얼마나 삐뚤지, 턱관절 질환이 지금도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상검사라든지 석고 모델을 떠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사진으로는 흔히 치과에서 기본 사진이라고 이야기하는 파노라마라든지 최근에는 CT 촬영을 통해서 골격의 3차원적인 위치 관계를 확인해서 수술 계획을 최종적으로 짜게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을 짤 수가 있게 됐습니다. 환자 맞춤형 턱교정 수술이라는 것은 환자의 CT를 찍은 다음에 수술 계획을 짜게 되면은 가상수술을 하고 가상수술을 실제 수술에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그동안의 턱교정 수술 시에 한계라고 느껴졌던 턱관절의 위치라든지 수술의 정확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수술을 하고 수술을 통해서 윗턱과 아랫턱을 절골한 다음에 금속 고정판을 구부려서 그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서 나사를 고정을 했는데 요즘은 예측을 해서 미리 수술장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의 수술 계획에 따라서 금속 고정판이 다 구부러져 있고 나사박을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상수술과 실제 수술이 거의 100% 정확하게 수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턱교정 수술을 하는 대표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턱의 수술은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포트시 1형 골 절단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술 방법은 입안 수술을 통해서 위턱을 얼굴뼈로부터 분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분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 계획에 따라서 중간 웨이퍼라는 장치를 미리 제작을 했는데 중간 웨이퍼를 통해서 위턱의 위치를 3차원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턱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아래턱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명이 시상분할 하악지 골 절단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 이 아래턱의 이 부분을 하악지 그러니까 아래턱의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래턱의 가지를 세로로 뼈를 절단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뼈를 세로로 절단을 하게 되면은 턱 관절이 있는 부위와 이가 있는 턱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이가 있는 턱 부분을 우리가 최종적인 윗니와 아랫니의 위치 관계를 잡아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아래턱을 위치를 잡아주게 되고 그 다음에 고정판을 이용을 해서
고정하면 수술은 끝나게 된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양악 수술, 턱교정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은 무엇인가? 흔히 환자분들이 양악 수술은 엄청나게 무섭고 위험한 수술이라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양악 수술, 턱교정 수술 위험합니다. 무슨 수술보다 위험합니까? 미용 수술.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위험하다는 것은 쌍꺼풀 수술이나 코를 높이는 코 성형 수술보다는 틀림없이 위험합니다. 이런 수술보다는 위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턱교정 수술이 합병증 없이 잘 치료가 되는 수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합병증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신경 손상이라는 것은 아래턱 수술을 할 때 아래턱 속에 하치조신경이라고 해서 아랫입술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아까 수술 방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턱 가지를 세로로 뼈를 쪼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신경이 손상된다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신경이 손상받으면 아랫입술의 감각이 여러분들 치과에서 마취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입술의 감각이 좀 둔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운동신경이 아니기 때문에 입술이 돌아가거나 그런 현상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술 시에 턱 관절의 위치를 정상적인 위치로 잡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턱 관절의 위치가 어긋났을 때 턱 관절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다시 고정했던 것을 풀고 재고정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턱교정 수술 환자에게 설명해주는 합병증이 되겠고, 출혈, 부종, 통증, 감염 이와 같은 것들이 다른 일반적인 수술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술하면은 재발하는데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발.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걱턱 수술하고 나면은 다시 주걱턱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때 이야기하는 재발이라는 것은 10mm를 집어넣었는데 10mm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mm를 뒤로 집어넣었는데 수술 후 교정 치료도 끝나고 최종적으로 다시 1 내지 2mm 아니면 한 2, 3mm 정도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를 재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턱교정 수술이 워낙 경험을 많이 하고 발달이 돼서 이러한 재발도 최소화해서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합병증이 발생하는 비율은 아주 낮다. 그래서 막연히 수술에 대한 위험성으로 두려워하고 수술을 회피하기보다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은 턱교정 수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